안녕하세요. OMF에서 동호사역을 하고 있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과적인 팀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빌드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축구에서도 빌드업 축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차근차근 좋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팀의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건가 하는 겁니다. 리더가 정해놓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는 요즘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의 목표를 정할 때도 팀원들과 함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그 팀원들이 자기의 팀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하고 자기가 뭘 할 건가에 대한 헌신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는 팀의 목표를 만들었다면 팀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매니저리얼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격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그림에 이 격자가 있는데, 이 격자는 물론 이제 가로 10개, 세로 10개의 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표시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해서 1부터 10까지 그리고 중간에 5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직에는 인간관계가 있고요, 수평에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팀의 리더가 과업을 더 중시하는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인간관계를 중요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과업은 소홀히 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팀 리더는 좋은 리더냐?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안에 한 5가지 유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방임형입니다. 혹은 1-1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관계도 별로 강조하지 않고 과업도 강조하지 않는 그 자유방임형입니다. 그 다음에 독재형이 있습니다. 독재형은 인간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업만을 강조하는 그런 리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구형이 있습니다. 구구형, 완벽주의형.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완벽하게, 과업도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9-1형이 있습니다. 9-1형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러나 과업 중심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9-1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절충형이 있습니다. 5-5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관계도 한 중간쯤, 그리고 과업에 대해서도 중간쯤 요구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타입의 리더를 좋아하시나요? 되게 이제 완벽주의형 리더를 되게 추구하고요. 또 거기까지 못 가면 절충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그 변수를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변수가 바로 뭐냐면 팀원들의 성숙도에 관한 겁니다. 팀원들의 성숙도를 고려한 이 3차원의 매니저리얼 그리드를 만드는데, 그 그리드는 중간에 이렇게 포물선 곡선을 하나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포물선 곡선이 각 4분면을 지나는 거에 따라서 요 밑으로 그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오른쪽에서부터 매우 미숙, 성숙, 매우 성숙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표시를 한다 그러면 독재형은 매우 미숙한 팀 리더들에게 적절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자녀가 아주 어리고 그럴 땐 뭐든지 다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형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겠죠.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자녀가, 그러면 완벽한 그 인간관계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업도 챙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과업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덜 참견하고 그렇게 해야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나중에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했다면 완전히 자유방임형처럼 해줘야 됩니다. 알아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팀원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보다 더 탄력적으로 해야지 나는 이런 리더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팀원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MBTI라고 하는 게 있는데 MBTI는 보통 단순하고 쉬워서 뭐 군대, 학교, 무슨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MBTI는 팀원들의 성향과 선호도를 이해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상호 간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역할을 분담할까를 활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MBTI는 사람들을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렇게 둘씩 서로 반대되는 기질을 갖고 있는 4개의 요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모두 8가지가 되죠. 이거를 가지고 양쪽에서 하나씩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향이든 내향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감각이든 직관이든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사고나 감정 중에 하나가 되고 판단과 인식 중에 하나가 돼서 모아지면 16가지 유형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MBTI 유형 중에 ENTJ입니다. E라고 하는 거는 외향적인 거고요. N은 직관적이고 그리고 T는 사고형이고 그리고 J는 판단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16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 이 16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팀원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향과 내향형이 갖고 있는 그 차이는요, 뭐 도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타입 외향형은 다양하고 행동을 선호합니다. 타인을 반기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늘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걸 좋아하고 행동은 무조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팀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서류나 메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두로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고요. 내향형은 반면에 조용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른 이름과 얼굴을 얼른 기억하지 못합니다. 집중적으로 몰입하기 좋아하고요. 전화 통화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걸로 하는 걸 좋아하고요.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고 독립적인 작업을 선호합니다. 글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독서를 통한 학습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외향형과 내향형이. 그 다음에 감각형과 직관형은 어떤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건데요. 감각형은 각 사건의 독특함을 인식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기존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된 방법으로 뭘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운 거를 응용하려고 하고 실제적인 시간 계획을 선호하고요. 단계적인 결론 도출을 좋아합니다. A부터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지 A에서 H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영감을 의존하지 않고 사실 중심입니다. 그리고 정밀한 업무에 소질이 있습니다. 반면에 직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오면 흥분합니다. 상황 개선에 관심이 있고요. 반복 작업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걸 좋아하고 열정적인 환경을 선호합니다.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원하고 영감과 직관에 따라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인식을 어려워하고 정확성을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따져봐야 돼. 아니 그게 뻔한데 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거 따져봐야 돼 라고 하는 감각형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는데요. 사고형은 T라고 하고 감정형은 F라고 하는데 사고형은 논리적 정리 능력이 뛰어나고요. 생각에 반응하고 논리적 결과를 예측하고 공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확고하고 의지가 강하고 필요시 견책이나 해고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논리적이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분석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F는 조화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누가 좀 틀린 소리를 해도 잘 참아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감정에 반응하고요. 영향력을 고려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칭찬이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정심이 많고 불쾌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 대한 흥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F입니다. 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혹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할 때 판단과 인식 J와 P로 이렇게 나눕니다. J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아주 좋아하고요. 일을 완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언제나 맺고 끊는 게 분명해요.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에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세부 스케줄 작성을 좋아하고 실천 리스트 작성하는 것을 즐깁니다. 반면에 P는 막바지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뭘 이렇게 바꿔도 P는 잘 받아들이고 J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걸 좋아하고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맺고 끊는 게 쉽지 않아요. 과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작은 많이 합니다. 업무를 연기합니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질질 끄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감일에 되어서야 뭔가를 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P입니다.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그 P하고 J가 그 아주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어지러져 있을 때 J는 다 치워야 됩니다. 다 치우고 뭔가를 하는 거고, P는 그냥 어지러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충분히 자기가 뭐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P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MBTI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연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를 자로 잰 듯이 저 사람은 J지, 저 사람은 P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사람들마다 같은 유형인데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MBTI에서 얘기하는 8개의 속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렸을 때의 경험과 그 다음에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견과 라벨링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J라 저래, 어떤 사람은 뭐 P라 저래 라고 하지 말고 그 편견을 오히려 없애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려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개인과 팀의 성장을 고려해서 이 MBTI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